자, 재테크는 타이밍 싸움이다. 타이밍을 잘 맞추느냐 아니면은 타이밍을 못 맞추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게 바로 이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저는 이제 항상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좀 큰 그림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보자는 겁니다. 너무 단편적인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악재니 호재니 하지 말고요. 큰 그림으로 한번 시장을 좀 크게 보자. 예, 그렇게 되면은 좀 뭔가가 보일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뭐 기준금리 인상, 금리 인상 예고된 악재니 뭐 해서 거래 절벽 양극화 심화될 듯 이런 기사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그런 어떤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죠. 왜? 지금 이 그림,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만은 내년 시장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얘기해요? 항상 지역적 차별화가 내년에는 더 커질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즉,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은 곳이 명확하게 이렇게 갈리는 그런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역적 차별화가 커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 선택의 폭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선택의 폭이 점점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요. 뭐 우리 굳이 강남이 아니고 뭐 서울이든 경기도든 투자해놓으면 오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무조건. 단지 좀 작게 올랐다 뿐이죠. 하지만 앞으로는요. 점점 더 격차가 커져서 오르지 않는 곳에다 투자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묶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수도권 시장과 지방 시장은 디커플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비동조화. 옛날에는 이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시장이 오르면 경기도도 오르고 또 그다음에 지방도 오르는 이런 순서대로였다면 지금은 양극화가 점점 커져서 수도권과 지방 시장으로 이제 갈리는 그런 시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양극화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바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지방 부동산은 계속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수도권은 하락을 시작했고요. 2014년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상승, 지방은 하락 국면으로 다시 위치가 바뀐 것이죠. 이것을 큰 그림으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뭐 역대급 가격 상승을 한 해가 올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11월 중순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요 13%예요. 자, 지난해는 한 5%대에 머물렀다면 올해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지난해보다 2배가 올랐. 작년도 우리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이 오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대책이 나오면서 9.13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기간으로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왜 서울이 많이 올랐느냐? 전부 오른 게 아니라 서울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이 가장 많이 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이죠. 자,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일자리 수가 2,126만 개래요.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이라는 곳이죠. 서울의 일자리가 508만 개 해서 약 20%가 넘죠. 지금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에서 24%가 서울에 일자리가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억대 연봉자의 32%가 서울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억대 연봉자들은 어디서 일할까요? 월급 많이 주는 데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서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이에요. 일자리와 부동산의 가격은 항상 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전체 주택수, 전국의 주택수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61%가 아파트랍니다. 전국에서 61%, 주택의 전체에서 61%. 그런데 서울엔 58%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죠. 자, 이 이유는 뭐예요? 이 도시화가 막 진행되면서 아파트들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은 지금 한 98%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 전국 주택 보급률은 한 103.5%, 약 104%에 가깝게 이제 100% 넘었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아직도 주택 보급률이 98%, 경기도는요 99%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택 보급률도 이렇게 낮은데 그리고 소득도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파트는 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득이 높은 지역에 오히려 양호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을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도심에 특히 서울에 도심을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은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택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걸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죠. 그게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서울도 여기서 또 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 비강남권, 강남 3구를 제외한 것을 저는 이제 비강남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강동은 결국 이제 강남 4구로 언젠가는 완전히 완벽하게 자리를 잡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강남 3구를 강남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머지 비강남권 지역은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두 가지의 이 노후된 주택 지역을 개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강남권 지역, 지금 규제의 핵심인 강남권 지역은요, 재개발이 없잖아요. 오직 재건축밖에 없어. 낡은 아파트, 이 오래된 아파트들, 30년 넘은 아파트들을 부숴서 새롭게 새 아파트로 짓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새 아파트의 공급이 작을까요, 많을까요? 당연히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강남권은 이 새 집만 나왔다 그러면 열풍이 불죠. 왜냐하면은 새 집이 공급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호도가 이 새 집에 대한 선호도 높지만 교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강남에 진입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남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침체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항상 강남권은 모든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바로메타의 역할을 했던 것이 강남권입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내년 3월 달에 과연 오를지 안 오를지 한번 여러분들 잘 지켜보세요. 제 말대로 다시 또 뭔가 반등의 기미가 보일 건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 시장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그런 형상을 보고 개개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요 나무만 보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장은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시장으로 지역적 차별화가 더 커진다는 거 제가 늘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는 호재는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핵심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지금 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려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예, 돈이 많이 풀려 있어.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데 6개월 만에 회수가 가능할까요? 1년 만에 회수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상당히 이 돈을 회수를 하는데도, 금리를 올려가면서 회수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동성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계속 유발할 것이다.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유동성을 잡는 방법 간단합니다. 뭐예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잡힐 수 있어요. 유동성.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금 강하게 미친다는 거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래서 경제 파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같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은 한계가 있다. 이번에 한번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 잘하면 한 번 정도나 올라갈 수 있을까? 더 이상 올리기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기존에 강의할 때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제가 강의하는데 많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금리 인상 우리는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봤을 때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요, 차별화가 커지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되고 호재가 있는 곳으로 반드시 옮겨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서 해제된 지역들을 우리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런 가능성, 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이익이 나는 거지, 아무거나 해서 이익이 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요. 공급이 부족한 강남 같은 지역들은 이 규제로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언제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투자가 아니라 언제, 타이밍이죠. 어디에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열심히 해봐야 돼요. 무조건 하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보통 그 SOC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건설 경기를 건설로서 이 부동산 부양을 이 정책에 이 경기 부양 안 하겠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왔던 정부지만 결국은 지금 SOC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정책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에 일자리가 생기고 어떤 개발 계획들이 어디에 생기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들과 다른 똑같은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요. 실질은 5% 이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5% 이내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역발상을 가져야 된다. 역발상. 남들과 다른 마인드,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역발상을 가질 때 우리가 남들과 다른 어떤 희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관을 갖게 됩니다. 자, 시작하는 방법은 그만 말하고 행동, 말만 자꾸 하지 말고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게 초보 투자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은 타이밍을 놓쳐서 못하고 오르고 가게 이렇게 오르면요. 아, 그때 못했던 것도 후회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만 또 기다려요. 떨어질 때. 서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그때 그럼 바닥에서 투자할 수 있느냐? 못하죠. 왜?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때는 또. 예, 그래서 항상 이 어떤 생각, 말하는 거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희 그 부동산 카페에 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항상 현명한 그런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떤 뉴스나 이런 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좀 움직이시는 게 앞으로 내년 시장을 올바르게 보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